한일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IT 기업들 간의 합병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네이버의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야후 재팬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배너TV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전문가 배너입니다. 네이버의 라인은 네이버가 지분을 72.6% 가지고 있고 소프트뱅크는 44.1%의 지분을 가진 Z홀딩스를 두고 있으며 이 Z홀딩스가 바로 야후 재팬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 시 예상되는 지금 부분들이 네이버는 50% 지분, 소프트뱅크도 똑같이 50%의 지분, 자본을 똑같이 출자한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아래 지주회사를 하나 차리고 이 지주회사가 Z홀딩스를 보유한 상태에서 이 Z홀딩스가 라인의 지분 100% 그리고 야후재팬의 지분 100%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게 일단 일반적인 그런 지분 구조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네이버 50%, 소프트뱅크 50%, 그리고 Z홀딩스가 완전히 라인과 야후재팬을 100% 가져간다는 얘기를 제가 딱 듣고 이게 일반적인 합병보다도 훨씬 더 그 결속력이 강한 정말로 이건 어지간해선 쪼개지지 않겠는데 이런 느낌의 합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월간 실사용자 수 MAU라고 하죠. 라인의 경우에는 8천만 그리고 야후재팬의 경우에는 5천만입니다. 둘 다 메신저 쪽에서는 일본 1위 업체 그리고 야후재팬은 검색 채널에서 1위 업체예요. 연 매출로는 라인이 2,100억엔 하나로 치면 이게 약 2조가 넘어가는 금액이죠. 그리고 야후재팬의 경우에는 9,500억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왜 이런 딜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검색의 야후재팬은 전자상거래의 확대가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왜냐면은 야후재팬의 경우에는 지금 검색 시장은 1위지만 그 외에 매출을 더 늘려야 되는데 전자상거래에선 지금 야후가 3위예요. 그리고 1, 2위랑은 격차가 꽤 큽니다. 라인의 입장에서는 네이버가 어떤 회사였습니까? 검색 채널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회사였는데 검색 채널을 키우지 못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왔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와서 모바일 쪽으로 강화시켜서 차린 게 라인이었는데 라인은 커졌죠. 그러나 메신저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다른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그런 검색 채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검색 채널과 그리고 메신저, 전자상거래 이 부분이 합치게 되면은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왜 검색 시장과 전자상거래와 그 메신저가 중요하냐? 검색 시장은 제가 국내를 예로 들어보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 시장 국내 1인자였어요. 검색 시장의 1인자였는데 검색 시장에서 검색을 해서 이제 물품을 찾아내죠. 근데 사람들이 다 다른 데 가서 결제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실컷 찾고 실제로 상품 사러 가는 거는 지마켓이라든지 아니면 11번가 같은 데 가서 결제를 해요. 그래서 이 결제 채널을 만들고자 해서 네이버가 만든 게 바로 네이버 페이죠. 네이버 페이가 나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굳이 다른 쇼핑몰로 갈 필요가 좀 적어졌습니다. 네이버에 있으면 네이버 로그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왜냐? 네이버는 그만큼 사용자 수가 많잖아요. 엔페이, 네이버 페이를 결제하기 시작하고 네이버 페이 나오자마자 시장의 강자로 순식간에 올라섰죠. 이게 바로 사용자 수의 힘이었어요. 그럼 메신저는 또 뭐가 중요하냐?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뭐 친구들이랑 혹은 회사 업무적인 걸로 계속 이게 자료를 주고 받아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하루에도 적게는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 접속을 합니다. 이 메신저에. 이 말은 뭐냐면은 계속 고객에게 노출이 되는 그런 광고 시장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뭉쳐지면은 검색해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결제도 여기서 이루어지고 또한 메신저도 사용 고객이 많아서 이 메신저 상에서 전자상거래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이 메신저 상에서 검색으로도 연결되고 요 세 개의 툴을 가져가면은 정말로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라인은 검색 시장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야후는 전자상거래 강화하기 위해서 라인에 굉장히 많은 이 사용자 수가 필요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라인이 일본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위상을 보자면은 일단 미디어 플랫폼 탑5 중에서 라인이 8천만 명으로 1위입니다. 그 아래가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정도가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라인의 사용자 수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는 조금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일본 인구를 생각해 보면 라인이 더 이상 확대하기는 조금 한계점에 다다른 것이었죠. 이렇기 때문에 이 외에도 매출을 터뜨리려면 전자상거래 쪽 매출이 필요했는데 라인은 검색 채널도 약하고 전자상거래 쪽에도 커다란 플랫폼을 일본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일본의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시장을 한번 볼게요. 1, 2위가 지금 라쿠덴과 아마존 재팬입니다. 라쿠덴이 현재는 1위고요. 아마존 재팬이 2위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야후 재팬은 보시면은 점유율에서 얘네 둘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만큼 야후 재팬은 이걸 더 키워야 되는데 얘네 둘을 못 뚫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1위 업체 라쿠텐을 보자면은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그 메신저가 있죠. 얘네가 바이버라고 하는 유명한 그 메신저 회사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바이버 같은 경우에 사용자가 한 월간 사용자가 3, 4억 명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인수하면 라인이랑 경쟁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바이버의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일본에는 많지 않다 보니까 이 합병은 아직까지 그렇게 큰 효과를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일본의 지급 수단을 보자면은 재밌게 일본은 81.2%가 현금 결제예요. 특이하죠. 선진국인데 신용결제보다 현금결제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최근에 이제 아베 정부에서도 소비세를 10%로 인상한다라는 그런 방침이 나왔죠.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소비세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결제를 현금이 더 줄어드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어서 일본의 이제 특히 모바일 결제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중이고 현금 결제 시장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만 이쪽 모바일이라든지 간편 결제 시장으로 넘어오면 이 시장은 더욱더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라인의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제가 며칠 전 미디어에서 보니까 라인은 네이버의 집만 되었다. 실적으로는 계속 적자를 봤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니고요. 2016년, 2017년에 라인은 흑자를 기록합니다. 순이익이 났고요. 그리고 매출이 3년 만에 엄청나게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문제는 2018년에 적자인 건데 왜 이게 적자가 났나 확인을 해보면은 2019년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합니다. 그럼 왜 이런 적자가 났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인건비죠. 인건비가 2018년 3분기 합, 2019년 3분기 합을 봤을 때 인건비가 20% 이상 급등을 합니다. 이 이유는 AI라든지 신사업 쪽에 필요한 인력 채용을 2,000명 이상 했다고 해요. 라인 측에서.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또 이건 몇 프로가 는 거죠? 한 50% 이상 늘었네요. 라인페이를 굉장히 홍보하기 위해서 올해 라인페이 마케팅 비용 들어간 것만 300억 엔 이상, 하나로 치면 3천억 원이 넘죠?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집행이 되었다고 해요. 왜냐? 지금 야후재팬의 페이페이, 그리고 라인의 라인페이, 이 두 개가 지금 간편결제 시장의 1, 2위 자리를 놓고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라인페이 같은 경우에는 라인페이를 사용하면은 한화로 한 10,000원 정도, 페이로 돌려주는 이런 마케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적자가 이렇게 크게 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라인에 올해 들어서 적자를 만들고 있는 거지, 사실 라인 자체가 이런 걸 하지 않았다면 흑자를 내는데 그렇게 어려운 회사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딜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직 협의 중이지만 네이버 주가 급등했고요. 한 13% 가까이 올랐고 라인은 미국 시장에서 26% 넘게 올랐어요. 그리고 야후재팬도 한 10% 올랐고요. 주가는 모두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야기해 보자면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원했던 검색 서비스와 그리고 간편 결제 시장이 1, 2위가 통합하는 훨씬 강화되고요. 야후재팬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드디어 라쿠텐과 그리고 아마존 재팬과 한번 붙어볼 만한 상황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게 나오고 있는 거고, 최근에 또 야후 재팬이 올해 들어서 조조라고 불리는 의류 쇼핑몰을 4조 원이 넘은 돈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4조 넘게 주고 인수를 했고요. 이거는 일본의 인터넷 쇼핑몰 M&A상 가장 큰 금액이라고 해요. 야후 재팬은 그만큼 이 전자상거래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고요.
키우기 위해서는 라인에 이용자를 데려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간편 결제도 라인이랑 그만 좀 싸우고 우리 둘이 합치면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커지니까 이 시장을 더 강화하자. 당연히 상거래에서 결제까지 일어나야 이 양쪽이 더 좋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소프트뱅크는 뭐가 좋을까요? 이 전자상거래가 커지고 거래 건수가 많아지면 사용자 정보를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소프트뱅크 하면은 AI 쪽에서 둘째가라면 굉장히 서러운 업체니까 이 부분에서 특히 AI를 활용해서 더 이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고 고객 정보와 고객을 더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기업에 있어서 굉장히 요긴한 정보가 들어오는 거죠. 또 하필 라인은 AI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라인과 또 이게 이해관계가 들어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뱅크와 라인은 이 뭐랄까 경쟁 업체였는데 경쟁 업체끼리 손을 잡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딜 자체는 저는 이 두 기업이 이렇게 힘을 합치게 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합치게 된다면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전 펀드가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서 미국 시장에서 비전 펀드발 위기가 온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 손 회장의 입지에도 조금은 숨통이 트일 만한 딜이 아닐까 싶고요. 이 딜을 통해서 뭐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알리바바 이런 회사들과 뭐 이제 앞으로 경쟁하고 뭐 싸움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벌써 좀 성급하게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라인이랑 소프트뱅크가 합쳐도 이 매출액 단위수부터가 좀 다른 애들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너무 나갔지 않나 싶은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예,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